안녕하세요.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. 여러분들 통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? 제가 사실은 여러 기업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의외로 요즘에 신입으로 들어오신 친구들이나 좀 직장 생활을 하신 친구들도 통장이 어떤 통장이 있는지, 그리고 그 통장이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오늘은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어느 정도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자가 되는 월급 세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방송을 한 게 있죠. 부자가 되는 월급 세팅 방법, 그리고 월급 세팅법 책도 있는데,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월급 세팅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선 통장 세팅, 수입 세팅, 투자 세팅, 지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. 이 부분은 제 영상이나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.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럼 통장 세팅할 때 통장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통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돈은 벌고 있는데 내 돈은 안녕하십니까?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월급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PC도 있었고요. 어떤 친구는 통장에 그냥 돈만 쌓아두고 있는, 월급 통장에 그냥 돈을 쌓아두고 전혀 관리하지 않는 친구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가끔씩 생각나면은 예금하는 제이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. 어떤 통장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여러분들이 사실은 은행 통장이나 증권사 통장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오늘 그 통장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통장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은행 통장 일단 세 가지 일단 알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통장은요, 통장의 성격에 맞게 넣어야 됩니다. 통장의 성격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넣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, 은행 통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. 수시 입출금 통장은 예금 이자가 거의 없는 통장으로서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장이죠. 그 대표적인 통장들이 뭐 급여계좌, 월급 통장 말하는 거죠. 카드 결제 통장, 이런 것들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해당되는 통장입니다. 이런 부분에다 돈을 많이 넣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죠. 왜냐하면 이자가 하나도 안 붙기 때문에 내 돈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 통장이잖아요. 그래서 수시 입출금 통장은 이런 급여 통장이나 아니면 결제 통장의 의미만 있는 거고, 내 자산을 불려주는 데는 의미가 없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적금 통장이 있죠. 적금은 기본적으로 확정 이자를 지급합니다. 적금 금리가 뭐 3%다, 2.9%다 이렇게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이죠. 적금 통장은요, 정기 적금과 자유 적금으로 구분되는데,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액을 넣는 거고, 자유적금은 수입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50만 원, 다음 달에는 30만 원, 그 다음 달에는 70만 원 이렇게 넣는 금액이 자유로운 적금이 자유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입금하는 정기적금만 넣고 있는데요. 저라면은 정기적금 하나, 자유적금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통장을 만든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정기적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거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달은 성과급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도 그냥 그 돈을 써버리는 것보다는 자유적금에 넣어서 좀 더 자산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적금 통장을 만들 때는 정기적금 통장 하나, 자유적금 통장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예금 통장이 있는데요. 예금 통장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거죠. 적금 통장은 소액의 돈을 매월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쌓아가는 통장이라고 한다면은, 예금 통장은 예를 들어서 적금으로 모아진 5천만 원 또는 적금으로 모아진 1억 원을 거치식으로 넣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런 예금 통장은 보통 10만 원, 2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보통 1,000만 원, 5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넣게 되죠. 1년 동안에 만약에 예금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 만기에 이자를 주는 만기 지급식 예금이 있고요. 1년 동안 예금을 한다고 해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 지급식 예금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만기 지급식 예금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좀 50, 60, 70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일상적인 생활비로 조금 돈을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월 지급식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은행 상품으로 세팅할 경우 꼭 알아야 되는 통장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수시 입출금 통장
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수입통장, 투자통장, 지출통장, 예비통장. 이미 제가 이거 월급 세팅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장들 4개 각각 만들어 둘 필요가 있고요. 다음 적금 통장에서 이왕이면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될 상품들이 있습니다. 청약 종합저축, 집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 통장 하나는 꼭 만들어 놓으셔야죠.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34세 이하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청년주택드림 통장이라는 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. 금리가 높고 파격적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, 34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한 6% 정도 되고요. 정부에서 또 기여금을 주기 때문에 최고 9%대까지 수익률이 예상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청년 도약계좌를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적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이제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, 그 다음에 특판 적금 등을 가입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예금 통장은요, 예금의 대부분은 단리, 이자를 주는 단리 예금인데 복리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복리 예금은 이자에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왕이면 복리 예금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. 다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이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으니까 조금 더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상호금융의 예탁금인데 여기서 상호금융이라는 것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말합니다. 이런 데서도 예탁금을 받는데 예탁금에 대해서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증권사 상품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? 제가 볼 때 증권사 상품을 이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증권사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갈수록 투자형 상품들이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증권사 상품 중에서도 수시입출금 통장이 있는데요. RP형 CMA 계좌, MMF형 CMA 계좌, MMW CMA 계좌,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예비통장에 CMA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CMA 계좌는 예금금리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.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니까 이왕이면은 CMA 계좌로 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증권사는 펀드를 많이 판매를 하죠. 펀드 중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될 펀드, 바로 절세 펀드죠. 연금저축펀드, 그 다음에 IRP 계좌 관련해서 펀드 통장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, 그 외에도 여유분으로 일반 펀드 계좌, 이렇게 펀드 통장은 3개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게 좋겠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연금 펀드 한 3개 정도 되고요. IRP 계좌에 펀드로 가입하는 것도 한 3개 정도 되거든요.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어쨌든 최소한 각각 하나씩은 만들어야 된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주식통장, 증권사 상품은 주식이 또 대표적인 상품이죠. 그런데 주식계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, 또 ETF 계좌,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ETF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. ETF가 일반 펀드에 비해서 판매 보수, 판매 수수료 같은 게 낮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공모주 계좌 하나 터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공모주 계좌는 공모를 하는 증권사 모든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, 공모주는 소액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공모주 계좌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상품들을 다 가입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런 상품들을 모두 가입해서 자산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 은행 상품, 증권사 상품의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상품을 통해서 통장 세팅하는 게 좋겠다. 오늘은요, 증권사 상품과 은행 상품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